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은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설계, 그리고 민주당이 그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능력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성장 만능의 시장 경제, 또 토건 국가 모델, 대기업 편향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뉴민주당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뛰어넘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그 비판에 대한 치유책까지 내놓음으로 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뉴민주당 플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10년 후의 대한민국,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뉴민주당 플랜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우리가 오늘부터 발표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정권식의 미래가 나은 것인지 민주당식의 미래가 나은 것인지 그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정체성은 진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진보로 표현이 됩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진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실생활을 잘 챙기는 그런 그 실사구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삶의 질, 이것을 생활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우리는 생활정치를 잘 펼쳐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기회, 높은 정의,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민주당 플랜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뉴민주당 선언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선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3대 가치를 지향한다. 기회와 정의와 따뜻한 공동체,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 지역위원장 연설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걸 그 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애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어진 건 아닙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400억 예산 투쟁 때문에 며칠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를 매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4페이지로 된 정책 방향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민당은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 만능 시장용이라든지 토건국가 모델이라든지 대기업 편향 정책을 반대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반대 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10년 후 20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미래 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번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둡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시경제, 또 산업정책, 교육, 사회복지 모든 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다.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국가 발전 모델로 한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국가의 자원을 산업에 대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금 존립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저출산율로 가져오는 우리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인적 자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의 투자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가 4.5%, 보육에 대한 투자가 0.3%.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게 전체적으로 재정개혁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7%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그래서 SOC 예산을 줄이고 4대강 예산, SOC 예산,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폭 예산을 줄여서 산업에 대한 투자로 재정개혁을 해야 되지 않으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세 번째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장을 지난번 유민당 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왜 성장을 얘기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일부 밖에 있는 진보적인 세력 이런 데서 우리도 국민들에게 밥 먹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보다 훨씬 더 좋은 쌀로 밥 먹여줄 수 있다. 성장을 우리가 타고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성장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성장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성장.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절대 다수를 위한 성장입니다. 성장의 목적과 성장의 방법이 다릅니다. 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중요한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고 거기에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장의 동력을, 원천을 중소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양극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우리 시장 경제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정책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하고 함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그런 실험을 경험하는 국민으로서는 좀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모든 국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전체 일자리의 25%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가는 모든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